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 김재수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바라본 제조업 OT 및 ICS 보안이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프로죠. 전지적 참견 시점, 전참시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긴 한데, 아마도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제대로 된 어떤 환경들을 체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참시를 좀 인용을 했고요. 아무튼 뭐 OT ICS 보안은 이제 제조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로 나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제 의견을 좀 개진을 하고자 하고요.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Q&A를 통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들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뭐 참여하신 분들은 OT ICS에 대한 개념 정도는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우리가 IT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보안을 많이 해왔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조금 새로운 영역, OT ICS에 대한 보안들을 많이 해나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은 IT에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어떤 영역을 잘 갖춰놨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그 IT의 대한 부분들이 안전성을 해쳐질 부분들이 없는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OT나 ICS 영역들이 아직 잘 안 갖춰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잘 갖춰진 영역까지 어떤 뭐 무너지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OT ICS 보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면 IT와 OT ICS의 큰 차이점들은 아무래도 이제 생산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가용성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측면들이 있을 거고요. IT는 이제 나름의 어떤 정기적인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서 OS들을 최신화해가지고 하는 반면에 굉장히 오래된 장비들을 쓰는 데가 이제 OT ICS 분야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서비스가 종료된 OS들에 대한 서비스들도 아직까지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위험성들이 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서버나 네트워크나 또는 뭐 PC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보안을 해왔다면은 아직까지 생소한 HMI나 PLC 등의 어떤 제어에 특화된 장비들을 대상으로 보안을 해야 한다는 점들이 큰 차이점이 있지 않나 보고요. 아무래도 생소한 영역이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또 새로운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지난해에 글로벌 ICS IoT 리스크 리포트를 보면은 현재 OT ICS 보안 현황들을 봤을 때 40% 정도의 사이트가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고 망분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을 봤을 때 우리가 스마트하다는 측면에서 인터넷이 사용 안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생산시설, 제조시설들은 이제 폐쇄형으로 내부에서만 잘 관리하면 돼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 수치가 보여주는 현상들은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을 봐주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장비들을 쓰다 보니까 53%의 사이트가 단종된 OS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보안을 한다라기보다는 안티바이러스 솔루션들에 대해서 설치해 놓고 방역들을 해나가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57%의 사이트는 방역 솔루션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이 폐쇄형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패스워드도 평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생각외로 84%의 사이트가 원격 연결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IT를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OT ICS가 도대체 어떤 영역이길래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리포트여서 오늘 인용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3자의 시각에서 뭔가를 오늘 의견을 좀 개진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현상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주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러한 환경들이 기존에는 이제 그 공장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특히 제조업들은 어떤 수동으로 제어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로 가면서 ICT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시는 바대로 이 보안 사고들이 해외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집니다. 국내에서도 아마 허술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고 요인들은 있을 거라고 봐지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뭐 큰 일은 없었다고 봤을 때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뭐 대표적인 그 사례가 대만의 어떤 반도체 업체의 그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워낙에 그 회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 관리라든가 또는 이 생산용 PC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해야만 한다라는 시사점이 있다. 그 정도만 언급을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IT는 수년간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근데 OT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아직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빨간색이 있는 게이지가 파란색으로 이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 OT 보안들은 백신 위주의 어떤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애초에 어떤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을 고려하거나 하지 않아서 투자가 많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용성을 중시하다 보니 생산 차질의 우려를 해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회의적이거나 또는 배타적인 이런 문화가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제 TSMC에서의 사례도 있었지만 생산망이 랜섬웨어에 감염됐을 때의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상당히 크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의 매출이 한 40조 된다고 봤을 때 일평균 매출량이 약 1,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 보신 것처럼 가정해 봤을 때 랜섬웨어 감염으로 10일간 생산 차질되면 단순히 숫자만 곱해도 1조 정도의 손실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지죠. 사실 뭐 1조 조 단위 어떤 손실액은 우리가 만져보기도 어려운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이 왼쪽에 보이는 OT의 빨간 영역들이 파랗게 변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큰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다른 회사 또는 뭐 언론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저도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 어떤 점들을 좀 더 착안해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언론 기사에 보면은 이 OT-보안 리포트라고 해서 이제 나온 게 있었어요. 보면 지금 뭐 뉴딜이라든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스마트 공장을 한 3만 개 정도 짓겠다 그러고 스마트 산업단지도 10개 조성하겠다고 하죠. 근데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를 만듦에 있어 가지고 스마트한 환경을 갖추는 데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보안이 같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 하시는 분들 이렇게 옆에서 보면 공장을 만들고 스마트한 환경을 갖추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지 보안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그 사상 누각이거든요.
모래에 집을 지으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안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기존에 많이 써왔었는데요. 이제는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스마트한 환경의 어떤 팩토리를 만들면 있어서 보안을 사전에 생각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굉장히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걸 뭐 제3자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할 일이 명약관하다고 하는데, 기사 내용에 보면은 뭐 OT하고 IT는 다르다 얘기가 하죠. 근데 사실 뭐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상이 달라질 뿐이고요. 다만 그 대상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범위 안에 있는데 지금까지 관심을 아직 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측면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폐쇄망이라고 그래서 외부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 뭐 생산 장비들을 판매한 곳에서 유지 보수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원격으로 연결해서 유지 보수도 하는 그런 환경들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에 대한 생산 시설이나 또는 설비 시설들에 대해서 이 관리를 잘 못하게 된다면은 외부에서 어떤 사이버 위협들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한다라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좀 많은 제조업의 보안 실무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인데요. OT 보안의 특성에서도 나왔지만 굉장히 오래된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워낙에 설비 시설이나 이런 ICS 장비들이 보면 디바이스 단까지는 관리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디바이스들에서 어떤 신호들이 나오고 그 신호들이 어떤 위협을 주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자산을 파악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그렇기 위해서 이제 ICS 이제 산업적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전에 어떤 분석을 잘 해가지고 이제 그런 솔루션들을 갖추는 이런 일들이 이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T, ICS 보안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이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 현업에 있는 뭐 관리자나 운영자들에게 이러한 보안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이제 통상 하는 말이 그러면 그거 설치해가지고 장비가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시스템이 서면은 책임질 거지요? 그러면 하세요. 아니면은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뭐 보통 이제 뭐 저기도 나와 있지만 보통의 생산 설비는 한번 설치하면 10년, 15년 기본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OS는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죠. 그래서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운 점들이 저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저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조 생산을 하는 어떤 타업에서도 OT, ICS 보안을 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인식을 잘 시키는 활동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해에 이런 컨설팅들을 좀 받고 했었는데요. 앞서도 보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관리해야 될, 보완해야 될 대상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측면이고요. 이걸 사람이 할 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국내외에 보면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그런 솔루션들을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또 투자가 또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경영층에 잘 인식을 시켜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잘 갖춰진 IT에 대한 그 환경들이 OT나 ICS에 노후된 또는 보완되지 않은 부분들로 인해서 잘 갖춰진 부분까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부분의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사고는 사실 발생이 예방을 하면 제일 좋기는 한데 안 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질런스라고 하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재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이런 회복력을 갖추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뒤에 또 다른 또 그 발표자들께서 이런 내용들도 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사람은 생각을 좀 하고요. 시스템들이 뒷받침을 해줘서 큰 노력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고 봐지고요. 오래된 제품들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강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업데이트를 하면 통상 이제 패치나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리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업에 있는 운영자나 관리자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생산 장비든 설비 장비든 도입할 때부터 리퀘어먼트 스펙을 잘 제시를 해서 최신의 OS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리퀘어먼트 스펙 자체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반영을 해서 애초에 장비가 들어올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갖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라고 보고요. 저도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안 장비에 대해서 해킹을 시도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랜섬웨어를 통해서 사람이 이제 사망하는 이런 사고까지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이런 거를 하려면 이제 기존에 IT 보안 관제들을 잘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OT 보안에 대한 관제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IT와 OT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들을 갖추는 것이 이런 해킹 시도라든가 랜섬웨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투자를 통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협회 등에서 보면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무료로 관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관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일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 위협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위협들에 대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런 솔루션들을 잘 찾아서 각 회사에 맞는, 각 기업에 맞는 어떤 적절한 솔루션들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OT, ICS 환경들은 대부분이 단방향 통신을 합니다. 단방향 통신을 합니다만은 그것들을 암호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암호화시켰을 때는 시스템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런 영향을 주지 않고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를 잘 해서 규모에 맞고 환경에 맞는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선은 내가 관리할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최우선되지 않겠나. 지금 이제 OT, ICS 보안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봐집니다. 시작할 때 제대로 된 기준에 맞춰서 또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 또한 OT 보안도 하고 IT 보안도 하지만
제 스스로도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 부족한 것이 없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런 점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이고요. 오늘 이런 그 세미나 개최된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시의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부분들을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